중국 우한 교민들이 진천 혁신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진천 군민들은 차분하게 교민을 포용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한 교민들은 14일간 외부와 완벽하게 격리됩니다. 진천에 추가로 더 들어오는 교민은 없을 전망입니다. 수중보 건설비와 유지비를 둘러싼 단양군과 정부의 항소심 재판이 세 번째 미뤄졌습니다. 또 패소하면 타격이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에 고립됐던 우리 교민들이 전세 개편으로 귀국해 임시생활지인 진천에 도착했습니다. 정부의 지역 선정 과정을 지적하며 수용에 반대했던 주민들이 고초를 겪은 교민들의 딱한 처지에 결국 입장을 바꾸면서 우려했던 충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정문 앞. 1,000명이 넘는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크고 작은 버스들이 줄줄이 도착합니다. 고장으로 지각한 버스까지 모두 16대. 오늘 오전 김포공항으로 귀국한 우리 교민 150명이 타고 있는 이송 차량입니다. 입소를 반대했던 지역 주민들도 현장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착을 몇 시간 앞두고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안감이 교차했죠. 그렇다고 우리가 박수 쳐서 들어오게 환영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저분들이 빨리 쾌차해서. 상의 없이 장소를 정한 정부는 밉지만 그래도 오갈 곳 없는 교민들을 외면할 수는 없어 마음을 굳힌 겁니다. 대신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과 집회에 참여했던 특정 정치인의 배우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가족이 걱정돼 나온 행동임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용 반대 현수막은 교민들이 오기 전 모두 자진수거됐고 대신 휴식을 기원하는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교민들을 저희가 첫째 반대했던 부분은 아니라는 거, 주민 밀집 지역에 저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그 감염 대책을 저희가 세우고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거.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진천과 음성, 충청북도는 이런 주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교민들이 묵는 인재개발원 앞에 2주 동안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마스크 49만 개와 손세정제를 확보해 이틀에 한 번씩 지급하는 등 건강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의사항이나 이런 어떤 현안 제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떤 흔쾌하게 최대한 어떤 수용하는 것을 이렇게 우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충돌은 피했지만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부모가 빠르게 늘고 있고 상권 침체 현상도 나타나면서 주민들은 더 이상의 수용은 물론 유증상자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들어간 중국 우한 교민 150명은 앞으로 14일 동안 원칙적으로 1인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격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는 주민 안전을 위해 기존 거주지와의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장시간 비행기와 버스에 갇혔던 중국 우한 교민들. 제대로 몸을 펴지도 못한 채 곧바로 건물 내부로 향합니다. 이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생활관. 침대와 테이블이 고작인 최소 1인실부터 2, 3인실이 대부분인 전체 219개 방에 1인 1실로 분산돼 14일 동안 격리됩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갖춘 방에서 식사도 도시락으로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만나는 사람은 의료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40여 명 규모의 정부 합동지원단. 면회는커녕 같은 교민끼리도 만날 수 없고 심지어 하루 2차례 건강 체크 말고는 사람 만날 기회조차 없습니다. 건물과 주변은 겹겹이 경찰에 의해 통제돼 외부와의 연결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입니다. 14일 동안은 외출과 면회가 금지되고 철저하게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비롯해 격리 시설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는 의료 폐기물로 간주돼 전량 소각 처리되고 진출입로는 물론 인접 도로까지 상시 소독 활동이 벌어지는 등 사실상 고립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상 증세가 발견되면 충북대 병원을 비롯해 음압병실을 갖춘 국가지정 치료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건 정확히 어느 병원이다라고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 도내에는 이제 6개 음압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중에 어디로 가게 되거나 정부는 충청북도의 요구로 진천의 수용 가능 인원을 이번 1차에 모두 배정해 추가 입소는 없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이 넘어가면 진천의 교민 격리는 해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해 새 지자체 행사도 대부분 취소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예정된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취소했고 증평군과 음성군은 정월대보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과 주민단체들도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연수와 겨울방학 가족체험 등 행사를 취소했고 각급 학교도 졸업식을 간소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대학들도 학위 수여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원대와 충북도립대, 충청대는 다음 달 학위 수여식을 취소했고 한국교통대는 신입생 예비대학을 취소했습니다. 졸업장은 학과별로 미리 나눠주거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다른 대학들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단양군이 수중보 건설비와 관리비를 못 내겠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3년째 소송 중인데 2심 선고가 벌써 3번째로 연기됐습니다. 단양군은 대형 법무법원까지 선임해 또 패소하면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단양군 요청으로 수중보 위치가 변경되면서 추가된 공사비와 유지 관리 비용 등을 단양군이 부담하기로 한 협약은 하천법 위반이라며 단양군이 제기한 소송. 1년 만인 지난해 초 나온 1심 결과는 단양군의 참패였습니다. 단양 군민의 요청으로 추진된 수중보 건설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사비 부담 협약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단양군 몫인 67억 원을 협약대로 납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양군은 이에 불복해 건설 사업비는 분담하더라도 유지 관리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이었지만 한 달 뒤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러는 사이 단양 수중보 구조물은 완공돼 상류인 신단양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대형 유람선 운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단양 수중보 사업의 전체 준공은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미뤄지게 됩니다. 특히 대형 법무법인의 사건을 맡긴 단양군이 이번 항소심마저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 낭비 비판은 물론이고 단양군 행정의 일관성 훼손과 수자원 공사와의 껄끄러운 관계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수가 다음 학기 수업에서 배제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한 달여 동안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구체적인 증언을 일부 확보함에 따라 학생 보호를 위해 해당 교수에 대해 한 학기 수업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교수와 일정을 조율해 직접 조사한 뒤에는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내 기업들이 체감한 이달 기업 경기가 지난달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제조업의 1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71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상승했고 비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도 67로 역시 한 달 전보다 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업황 전망은 업종별로 엇갈려 제조업은 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청주에 이어 증평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이 500가구 이상이면서 최근 석 달간 증가율이 높은 증평군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사들일 때 분양 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최근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불황에 따라 영업 실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SK하이닉스 경영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36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4.7%가 감소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